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0권. 통일신라의 무역사는 어디까지 갔을까? 여는 이야기.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남북국 시대가 열립니다. 신라는 사회를 안정시키며 100여 년간 평화롭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9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라 사회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남해안에 나타난 해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해적에게 잡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신라 사람들은 아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살점을 떼어내듯 사정없이 내려치는 매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남해안에는 점차 해적이 사라집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를 개척, 청해진을 본거지로 당과 일본을 잇는 중개 무역을 실시합니다. 신라를 괴롭히던 해적은 어떻게 해서 사라진 걸까요? 또 신라는 어떻게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청해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152년이 지난 828년. 야! 야! 기합 소리 봐라! 아침들 못 먹었나? 더 크게! 아직 공사가 한창인 진영의 한쪽 마당에서는 병사들이 땀으로 옷을 흠씬 적셔가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거기! 그 통나무는 저쪽이야! 서둘러라! 섬의 다른 한편에서는 부두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여자들은 일꾼과 병사들의 허기를 채울 막걸리와 안주를 나르느라 덩달아 바쁘죠. 매일 조용하기만 했던 남해안의 작은 섬, 청해는 장보고 대사가 온으로 활기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남해안의 해적이 들끓자 신라 조정이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곳 청해에 진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이란 군사시설이 있는 특별한 곳이죠. 청해 앞바다에서 한참을 헤엄치며 놀던 섬머슴 같은 여자아이가 물 밖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쁜 숨을 들이키고 나자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부두를 건설하고 있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다! 어머니도 있네! 모경의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해진 건설에 어깨가 무겁죠.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일꾼들이 먹을 끼니며 새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경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깜짝 놀래드려야지. 장난기가 발동한 모경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곧장 잠수해서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물 밖으로 튀어나온 모경이 갑자기 뒤에서 부르자 아버지는 그만 막걸리 사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녀석! 아이고, 이를 어째. 다 큰 계집애가 매일 섬머슴같이 이러고 다니니. 머릿수건으로 아버지의 바지를 닦아주면서 어머니가 모경을 나무랐습니다. 모경은 아버지의 안주거리를 입에 집어넣고는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곳 청해에 진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건 말이지, 나도 들은 건데 말이다. 아버지는 모경을 옆에 앉힌 후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장보고 대사님은
당나라 장군이었대. 그럼 당나라 사람인가요? 에이, 당나라 사람이라니. 장보고 대사님은 우리 신라 사람이야. 신라 사람이 어떻게 당나라의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간 뭐 어찌어찌해서 당나라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장군까지 되셨단다. 게다가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버셨다더구나.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신라 사람이 해적들에게 잡혀와서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남해바다에 들끓는 해적을 없애야겠다고 결심하셨단다. 그래서 신라로 돌아오셨다는구나. 나 같으면 당나라 장군으로 계속 있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우리 신라 백성을 구하겠다고 당나라 무령군 장군 자리도 버리고 오셨으니 말이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 대사님은 폐하를 찾아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곳 청해에 진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하셨지. 안 그래도 해적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폐하께서는 장보고 대사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고 이곳을 통솔하도록 하셨다는구나. 아, 그렇게 된 거로군요. 너는 어찌된 계집애가 그런 게 다 궁금하니? 길쌈은 어찌하는지 바느질은 어찌하는지 그런 건 관심 없으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목영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수평선과 그 위에 걸쳐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어느덧 수평선이 발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항로를 어떻게 개척했을까? 청해진도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니 지금부터 무역 상단을 모집해야겠다. 무역으로 반드시 우리 신라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장보고는 과거 당나라에서 무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청해진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상단 뭐지? 모경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무역 상단이면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지? 너희 아버지처럼. 뭐 그렇지. 형부가 새끼손가락으로 파낸 귓밥을 훅 풀며 그게 뭐 어쨌냐는 듯 말했습니다. 형부는 모경의 소꿉 동무입니다. 멋지다. 형부야, 내가 상단일 돕겠다고 하면 장보고 대사님께서 받아주실까? 글쎄, 상단이 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몇 번 따라다녀 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며칠을 고민하던 모경은 용기를 내어 장보고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님, 대사님께서 무역 상단을 모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무역 상단에 끼워주세요. 상단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장사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 머나먼 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험한 일도 겪게 되고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모경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세문 곧잘하거든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상단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대사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좋다. 한 달 후 당나라로 가는 배가 출발할 것이다. 그때 보자꾸나. 이히!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기뻐 날뛰는 모습이 정말 여자아이인지 사내아이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한 달 후 장보고의 말대로 청해진 부두에는 당나라로 갈 배가 상단과 물건들을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경은 새벽부터 부두에 나와서 완성된 청해진의 모습을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데? 청해진이 있으니 이제 해적놈들이 절대 못 들어오겠는걸? 모경아, 여기! 너도 왔구나. 모경이 간신히 부모님께 허락을 받자 형보도 아버지를 따라 이번 상단길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무역 상단으로 나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물품의 종류와 수를 기록한 다음 배에 올랐습니다. 선실 안으로 들어가니 긴 탁자를 가운데 두고 장보고를 비롯하여 상단 행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갈 때는 이 북방 항로를 이용하였다. 장보고의 말에 사람들은 당연한 소리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북방 항로는 안전하기는 하지만 여러 섬들을 거쳐가는 길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번 상단길은 황해 직항로를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대사님, 이 항로는 북방 항로에 비해 훨씬 위험합니다. 좀 멀어도 섬들을 거쳐서 가는 북방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장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 통일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지. 그야 그렇죠. 게다가 바다를 건너는 항해술은 이웃인 당나라와 일본도 배우고 싶어할 정도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배와 우수한 기술을 두고 매번 같은 길만 다닌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아직 하지 않은 것일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면 된다고? 어느새 사람들의 낯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명주에서 출발하여 이 황해 남부 사단 항로를 이용할 것이다. 이 항로를 이용하면 바람을 타고 3일 만에 신라에 도착할 수 있어. 바람을 타고 신라로 돌아온다고? 그것도 3일 만에? 모두들 아이처럼 설레는 모습입니다.